이 코인만큼이나 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실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직 대부분은 어떤 시도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올해가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서 티핑 포인트. 바로 또 이어서 가상자산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사실 뭐 요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눈에 띄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중들이 다시 좀 이 거래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와 관련해서 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 투자가 과연 정말 주식 시장과 같은 투자이냐 아니면 근거 없는 투기냐? 이 두 가지 입장이 좀 대립을 하고 있는데 먼저 준우 대표님은 이 점 어떻게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투자와 투기는 사실 굉장히 뭐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작은 차이로 그냥 갈라지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적인 거로 본다면 토큰 시장에서는 투기와 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게 왜 투기 쪽으로 일어났는가, 그게 토큰이라는 게 주식에 비해서 혹은 뭐 다른 금 혹은 뭐 채권이라든가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토큰 자체가 가진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꼭 그렇게만은 보지는 않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모든 자산 시장에서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 자산 시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자산이 존재해서 거래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지탱되기 위한 여러 가지 주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은행들이나 증권가에서 뭐 예탁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결제 같은 기능들이 나오고 뭐 그에 관련된 정보 운영도 나오고 있고 하는 것처럼 수많은 다른 서비스나 주변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실현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코인이나 토큰을 투자하는 시장에서도 어떤 악효과라든가 투기판으로 내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방지가 되면서 투자 시장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주식 시장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운영된다고 저희가 좀 이해해 보면 좋을까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미성숙한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일단 주식 시장을 보면 상장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가이드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들을 보면 중앙화된 거래소들조차 다 민간 사업자들이고 자기들의 각자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사실 상장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먹튀를 준비하고 있는 팀들의 토큰을 이제 거래소 담당자들이랑 짜고서 상장을 시킨 다음에 뭐 가격이 상장 직후에 폭락하는 뭐 그런 식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만들어지면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가장 그 규제 시스템이 빡빡하게 되어 있는데 상장에 대한 어떤 협의체, 민간 단위 협의체가 있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프로젝트가 정말 그 펀더멘털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잘 개발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대중들에게 노출돼도 큰 문제가 없을지를 확인한 다음에 상장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많은 나라들의 이제 결국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마치 증권 시장에 상장되는 것 같은 버전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런 방식들이 성숙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들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금융시장 내에서도 사실 비트코인은 이미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사실은 이제 선물로도 거래가 가능하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암호화 자산들을 투자하는 이제 펀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앞서 뭐 투기냐 투자냐 이런 얘기를 주셨지만 충분히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런 어떤 분별력 있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게 투자에 가까울 수 있지만 뭐 약간의 카더라 같은 이런 소문 이런 데 사실 휩쓸려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그만큼 위험이 높은 거니까. 그렇죠. 저는 점점 더 많은 좀 금융기관들이 그런 투자자들이 어떤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이런 좀 투자와 관련된 상품들 그리고 어떤 금융회사들이나 조금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기관들의 전문가들이 좀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두 분이 또 한번 주거니 받거니 네. 그런 움직임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참여자나 단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복합적인 여러 개의 기능 혹은 서비스 역할들이 맞물려 가면서 전체적인 하나의 이제 사이클을 완성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주식 시장과는
다른 면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투자할 대상이 생기고 그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있고 그 중간에서 정보를 찾아내서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해주고 그 자산이 전달되는 과정이 문제가 없도록 하고 법적인 부분을 안심을 시켜주고 룰을 만들어가는 이제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그런 영역으로 본다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2년 전, 3년 전이라고 한다면 하나 듣고 카더라만 하더라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었다면 그로 인해서 이제 생겨나는 온갖 악영향, 부작용들로 인해서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저희 회사도 비슷한 차원의 시작이 됐었고 정보라는 걸 믿은 거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다트 시스템 같은 공시 체계를 벤치마크를 하면서 공시 시스템이라는 정보 쪽을 내게 됐고 또 주변에 수많은 트레이딩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곳들도 있고 또 나중에 더 자세히 다뤄볼 기회가 있겠지만 금융 상품 측면에서 더 고도화된 걸 설계해서 내놓는 디파이 관련된 것들도 나오고 STO 같은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제 발행되는 증권형 토큰들도 나오고 있고 자생적으로 업계 내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플레이어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가 늘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시장입니다. 너무나 초기 시장이고 근데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 시장 전체가 커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면 비트코인은 이 시장의 어떤 기축통화 같은 역할은 계속 할 거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고 하루하루도 가격이 굉장히 변동이 있겠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꾸준히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그러니까 작은 코인들을 함부로 사시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기 전에는 비트코인 정도만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비트코인은 뭐 누구나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자자가 돼야지만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돼가지 않았습니까? 네. 회사 다니면서 받는 어떤 노동으로 받는 돈보다도 이제 금융으로 벌어야 되는 돈이 훨씬 더 커지는 환경에 다들 강제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다양하게 그런 금융 스터디 모임, 투자 스터디 모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굉장히 이건 긴 미래의 흐름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한두 개의 자산에 몰빵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투자 교육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미래에 화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도 비트코인에 몰빵을 치지는 마세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드림플러스 블록 깨기 채널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는 채널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는 본인의 책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이 한 11,000불이 넘어요. 그러면 한 1,200만 원, 1,300만 원 하나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 자산도 아닙니다. 그리고 등락폭 자체에 어떤 안전판이 없기 때문에 앞서 우리 김서준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로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접근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공부를 좀 하시고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자금 운용에 대한 계획들을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를 쭉쭉쭉 따라오시고 투자는 천천히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블록체인 산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예전에는 좀 막연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쉽고 재밌게 알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또 우리 불개미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준 대표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투자에 있어서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과 기술과 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터넷이 발명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뀌었던 경제구조의 변화보다도 더 급진적인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토시 나카모토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사회,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금융자산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가 진짜 이제 폭발적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의 삶과 이제 경제 방식이 바꿔지는 것들을
먼저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방송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큰 계기를 앞으로 마련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꼭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공부만이 살 길이다.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산다.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이어서 또 준우 대표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많은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 상품 혹은 재테크 등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금융 투자로 이제 살아가는 것은 뭐 무노동 어떤 소득이다. 그러니까 무노동이 맞나요? 아무튼 일을 하지 않고 불로소득. 네, 그렇죠. 불로소득이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하면서 금융시장, 투자 이런 것들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쉽게 벌 수 있는 돈이다라는 생각으로 쉽게 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장에서 정말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그만큼 그 시장에 대해서 알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과정에서 알고 내가 살만한 판단이 있었다, 근거가 있었다라고 봤을 때는 본인 스스로 그걸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어떤 막연한 기대 위에서 내가 뭐 돈을 넣게 됐다 했을 경우는 투기 형태로 보면서 본인이 결국 투기꾼이 되기보다는 시장에서 안정적인 뭐 힘들게 이제 노동을 해서 번 돈을 쉽게 그렇게 던지지 마시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가고 조금이라도 더 확인을 해보고 그런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믿음 위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결코 뭐 6개월, 1년 안에 결판이 날 시장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하시면서 오랫동안 그 트렌드를 지켜보시면서 하면 분명히 가치 있는 영역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도 불개미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제가 그렇게 아주 뭐 나이를 먹은 사람은 아니지만 확실한가요? 예, 아주 나이를 먹진 않았어요. 네. 그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좀 느낀 점은 결국은 미래 세대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세상은 바뀌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뀔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드림플러스 블록 깨기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쭉쭉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